서울 강남 5성급 호텔의 새벽 교대 시간, 야간 청소를 마친 박진명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지나가던 프론트 매니저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건넵니다. 고지어 보안 책임자는 조용히 경례를 붙입니다. 호텔 청소부였던 한 노인에게 왜 이 호텔 직원 전체의 태도가 이리도 정중할까?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야간 청소부 노인이 며칠 전 호텔을 방문한 UAE VIP인 왕세자의 목숨과 호텔,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을 지켜냈다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는 퇴근길 청소부에 대한 도어맨의 경례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 중심의 고급 호텔 로비, 밤의 고요 속에서도 모든 것이 정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고객은 줄었지만 직원들의 움직임은 바빠집니다. 그 사이 구석에서 조용히 걸레를 짜는 노인이 있습니다. 나는 박진명입니다. 나이 73세. 이 호텔의 야간 청소를 맡고 있습니다. 호텔의 밤은 은근한 긴장 속에 돌아갑니다. 정장은 벗고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나를 눈여겨보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이름표도 없는 그저 노인 청소부일 뿐입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는 야간 근무자들이 커피를 들고 수다를 떱니다. 저분 아직도 일하시네. 대단하셔. 그 말 속엔 존중보다는 피곤한 관찰자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묵묵히 바닥을 닦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나는 언제나처럼 벽면 CCTV 화면을 힐끗 봅니다. 고객의 동선, 직원의 패턴, 쓰레기통 위치, 이상한 장면들. 청소는 나의 임무지만 나는 여전히 경계하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호텔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중동 왕세자의 비공식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프론트와 보안팀은 잠 못 이루는 분위기입니다. 나는 여느 때처럼 바닥을 닦으며 그들의 대화를 흘려듣습니다. 보안 책임자는 무전기로 지시를 쏟아냅니다. 출입구 번호 다시 확인, 차량 등록 3중 체크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에겐 그 어떤 안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정보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단 한 명, 새로 들어온 보안요원 김도윤만이 인사합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합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그 인사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로비 구석,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남자의 얼굴을 봅니다. 정장의 주름, 손동작, CCTV 피하는 방식. 뭔가 익숙합니다. 직감입니다. 나는 저런 움직임을 과거 수백 번 목격해왔습니다. 나는 대걸레를 멈추고 조용히 그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무전기 대신 로비 모퉁이에서 김도윤과 시선을 교환합니다. 그는 나의 눈빛을 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오래전 그 감각을 잊지 않았습니다. 눈빛 하나, 발소리 하나, 움직임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천천히 청소 구역을 돌았습니다. 로비, 회의실, 식당 뒤편 복도. 정해진 동선이지만 눈은 자꾸 CCTV 사각지대를 훑습니다. 보안팀은 시스템을 믿지만 나는 느낌을 믿습니다. BL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어둠 속에서 익숙한 잔향이 느껴졌습니다. 차량 냄새, 청소약 냄새, 그리고 낯선 무향. 그 향은 은밀한 움직임의 징후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출입구 근처 누군가 슬쩍 카드를 대며 이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직원증을 스캔했지만 움직임이 어색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호텔 직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림자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그가 지나간 경로를 따라 조용히 복도를 정리하는 척하며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버려진 라텍스 장갑, 살짝 비틀린 카드 리더기. 증거는 조용히 드러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김도윤을 마주쳤습니다. 지하 2층. 오늘 점검 있었나요?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무전기를 들고 지하로 내려갔고 나는 1층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후 호텔의 공기는 더 팽팽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억도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아부다비. 내 생애 가장 위험했던 임무. 왕세자 암살 시도를 저지했고 임무는 성공이었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라졌습니다. 신분도, 기록도, 계급도 모두. 나는 국정원 소속 특수요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에서 내려와 평범한 노인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왕세자가 이번에 이곳을 찾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뛴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고 나 역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험하다면 나는 다시 그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박진명이니까. 이곳에 왕세자가 온다면 예전처럼 지켜드려야지 하며 다짐합니다. 나는 온몸에 힘이 들어가며 창 밖의 어두운 밤거리를 봅니다. 이틀 뒤 왕세자가 도착하기 전날 호텔은 공식 일정이 없는 평일 저녁이었지만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과열되어 있었습니다. 보안팀은 새로운 인원으로 재편되었고 낯선 보안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자리에서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곳곳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멈춰 선 사람, 벽 쪽 콘센트 앞에서 쭈그리고 앉은 사람,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어둠은 항상 조용한 구석에서 자랍니다. 김도윤은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경계 업무 중에도 틈틈이 나를 보며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나를 청소부 이상으로 보는 눈은 그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말 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밤 1시 12분. 나는 지하 1층 재활용품 보관소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 걸쇠가 풀리는 찰칵 소리.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철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는 낯선 장비 하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정교한 무선 송신기. 그것은 내부 통신망을 감청하는 장비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천천히 걸레질을 하며 돌아섰습니다. 나는 김도윤에게 쓰레기 봉투 하나를 건네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재활용함에 문제 있어. 그 안에 쥐가 있어.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30분 후 김도윤이 다른 보안 요원을 데리고 그곳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비는 철수된 뒤였습니다. 적은 우리가 눈치챈 것을 감지하고 한 발 먼저 움직였습니다. 청소 장비를 이끌고 로비로 올라온 나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론트 매니저들을 지나쳐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직원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공간이지만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모두 말이 적었습니다. 긴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심히 복도를 닦다가 방금 지나친 남성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작은 화상 자국. 그것은 과거 정보기관 실습에서 흔히 생기던 흔적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들은 왕세자가 도착하기 전날 이 호텔의 내부를 완벽히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카드 리더, 내부 무전기 주파수, CCTV 루트. 그리고 나는 그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김도윤은 빠르게 보안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고 그날 새벽 2시경 호텔 출입 카드가 이상 행동을 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 카드가 4번이나 복제되고 그 중 하나는 VIP 전용층 엘리베이터를 호출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감청이 아니라 물리적 침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안팀장에게 보고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자네들 너무 과민한 거 아냐? 시스템은 완벽해. 나는 그 대답을 듣고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우린 혼자 싸워야 한다는 것을. 나는 다음날 새벽 호텔 외부 순찰 중 일부러 남겨둔 흔적들을 정리했습니다. 담배꽁초, 이상한 스티커, 벽에 작은 칼집. 그들은 시스템의 약점을 알고 있었고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섰습니다. 나는 로비 구석 조명 아래 CCTV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좁히고 화각을 넓히는 방법은 오래된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움직이지 말고 내 지시만 따라. 그날 저녁 나는 프론트에 서 있는 김도윤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는 무전기 대신 나의 손짓 하나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빛 하나로 작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 지하주차장 비상문 센서가 2번 깜빡였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일회성을 오류로 간주했지만 나는 즉시 이동했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단 하나 지문 하나가 벽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조용히 비상용 경광봉을 내려두었습니다. 도윤아, 계획대로 해. 김도윤은 내 지시에 따라 로비 복도를 순찰하는 척하며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침입자는 이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의 제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 들린 서류 봉투 안에는 얇은 금속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복도를 닦는 척 그를 지나쳤고 그는 나를 단순한 청소부로 여겼습니다. 순간 그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린 김도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님, 도와드릴까요? 잠시 멈칫한 침입자.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손목을 꺾어 제압했고 침묵 속에 전기 충격기가 작동했습니다. 모든 소동은 몇 초 만에 끝났고 보안팀은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상황은 주취 고객의 소란으로 정리되었고 진짜 정체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대걸레를 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로비로 돌아갔습니다. VIP 도착 하루 전 호텔은 마치 전시를 앞둔 성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펫은 교체되었고 정원은 새로 손질되었으며 전 직원은 이어서를 반복했습니다. 보안팀장은 CCTV 보정 결과를 자랑하며 브리핑을 이어갔고 프론트 매니저는 왕세자 전용 체크인 프로토콜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복도 끝에서 고요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았고 나는 그저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김도윤조차 그날은 바빴습니다. 그는 중간 관리자 역할로 배정되어 실시간 순찰 상황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칠 틈도 없었습니다. 그날 나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이상한 기류는 그날 밤 10시경 시작되었습니다. 전산실 문이 열렸고 스케줄에 없던 장비 점검 인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짧은 인사를 건넸고 지나쳤지만 그 손목 나는 기억했습니다. 명찰도 정상이었지만 눈빛과 걸음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나는 걸레를 짜며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경비팀장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그쪽은 청소만 잘하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지만 그 말이 오래도록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는 왕세자의 생명을 2번 지키는 중입니다. 한 번은 30년 전, 그리고 지금. 그러나 2번째 작전에서도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호텔의 조명은 따뜻했고 음악은 잔잔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정전, 하나의 출입 오류, 한 명의 허술한 판단,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최후의 대비를 했습니다. 출입 카드의 로그 백업을 별도로 보관했고 CCTV의 각도를 수동으로 조정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습니다. 나는 청소부이지만 이 호텔에서 가장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나는 로비로 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VIP 동선을 점검하고 있었고, 나만이 정중앙의 기둥 옆에 있었습니다. 왕세자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VIP 도착을 몇 시간 앞둔 새벽 4시 30분, 전산실 근처에서 시스템이 3초간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단순한 리셋으로 보았지만 나는 그것이 침입자의 신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은 오차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 시스템은 그들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하 보일러실 통로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시설로 감시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거기에는 2명이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한 남자는 무언가를 무전으로 보고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노트북으로 뭔가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서두름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위험의 징표였습니다. 나는 청소 카트에서 마른 걸레를 꺼내듯 주머니에서 작은 블라인더를 꺼냈습니다. 강한 섬광이 터지며 순식간에 시야를 차단시켰고 나는 2 사람을 제압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훈련에서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없었고 몸놀림은 빨랐습니다. 단 10초 그 안에 2 사람은 벽에 기댄 채 무장해제되었습니다. 나는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녹음 기능이 켜진 채로 현장을 찍었습니다. 곧바로 김도윤에게 사진을 전송했고 그는 상황을 이해하자마자 전산실 비상복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2명이 자리를 벗어나기 전 조용히 전기실로 그들을 유도의 감시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호텔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VIP 동선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적들은 사라졌고 이름도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프론트에서는 커피 향이 다시 퍼졌고 주방에서는 아침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경비팀장은 이어설 체크리스트에 사인했고 나는 복도에서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그날 밤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김도윤만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짧은 눈빛,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다시 청소 카트를 밀며 로비로 올라왔습니다. 왕세자의 도착이 30분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8시 정각, 왕세자가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숨을 죽인 듯 조용했고 모든 직원이 정해진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1층 입구 옆 청소도구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위험 있게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경호원 4명과 함께였지만 그는 당당한 걸음으로 곧장 프론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세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순간 움찔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한 후 천천히 나에게 걸어왔습니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그 순간 나에게로 쏠렸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멈춰 선 자리에서 나와의 거리는 단 1m. 그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마, 입, 가슴, 그것은 아부다비 왕실의 전통 인사였습니다. 나는 그 동작을 30년 전 바로 눈앞에서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박 요원님, 왕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건 당신 덕분입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한 정적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얼굴엔 놀람과 혼란이 떠올랐습니다. 경비팀장도, 프론트 매니저도, 로비 관리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내가 누구였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에 왕세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서 프론트로 향했고 나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다가와 내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였죠? 나는 웃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인사하신 겁니다. 그 순간 이후 호텔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청소구역을 돌고 같은 방식으로 걸레를 짜고 있습니다. 단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내 유니폼 가슴께 작고 둥근 배지 하나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배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UAE. 며칠이 지났습니다. 호텔은 평소처럼 분주했고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프론트 매니저는 여전히 신입을 혼내고 지배인은 이어서를 반복하며 주차 요원은 초보 운전자에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나는 오늘도 로비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나가면 길을 비켜주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나는 여전히 묵묵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조용히 변해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이제 나에게 박경비님 대신 선배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일인지 조용히 묻고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면 먼저 내 눈치를 살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UAE 배지는 반짝이지 않습니다. 작고 낡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배지가 있는 한 나는 나 자신을 잊지 않습니다. 그 배지는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가끔 젊은 직원들이 묻습니다. 그날 진짜 뭔가 있었던 거죠?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난 그냥 청소했을 뿐이야. 그 대답에 그들은 멋쩍게 웃고 돌아서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말하지 않아야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호텔 벽 한켠 작은 흑백 사진 액자가 생겼습니다. 사진 속에는 예전 왕세자와 나 그리고 아부다비의 사막이 담겨 있습니다. 설명도 제목도 없습니다. 그저 한 장의 기록입니다. 나는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잠시 멈춥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가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오래 바라봅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집니다. 젊은 청소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고 때로는 물도 제대로 짜지 못합니다. 나는 천천히 걸레 짜는 법을 알려주며 말합니다. 기계보다 손이 먼저야. 나는 이제 나의 자리를 남기려 합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도 청결이 남기를, 조용한 경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지막 임무입니다. 나는 박진명입니다. 청소부이자 경비원이자 요원이었습니다. 나는 이름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이름을 기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하나면 나는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